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성지순례를 유럽 내에서 여기저기 했는데 궁극적으로 유럽인들이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특히 교황청에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을 텐데 거기가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이슬람인들한테 뺏긴 땅 예루살렘. 교황청이 엄청나게 자신들의 지위를 좀 더 높이고 유럽에서의 그 권위와 그 권력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뭔가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십자군 원정. 그 십자군 원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한 그 원정입니다. 아랍 제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중해 동쪽은 고대 로마 때나 아니면 이제 중세 때나 훨씬 잘 살았어요. 어디보다? 유럽보다 잘 살았습니다. 항상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앞서가던 이 중국이라든가 이 동방에 있는 그 물건들을 유통하던 그런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통업 하던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돈을 벌어서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문도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 과학도 발달했고 했던 것이 이제 동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은 동쪽에 대한 동경을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쪽을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건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전달이 되잖아요. 좋은 거는 선진국이 먼저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뭐 현재로 치면 개발도상국으로 가기도 하고 후진국으로 가기도 하는데 아랍이 그랬습니다. 아랍이. 뭐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그 용어들 중에서는 그 아랍 제국에서 나온 거 되게 많죠. 뭐 설탕도 그렇고 뭐 커피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습니다. 뭐 은행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별자리라든가 아니면 건축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수백 종류의 그 용어가 지금 현재 아랍에서 나온 것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잘 살고 더 막강한 아랍 지역으로 그 중동으로 이 십자군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교황청은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은 1차 십자군이고요. 파란색은 4차 십자군. 2차, 3차는 생략을 하고 4차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가서 얻어온 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군들이 원정을 갔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입된 것 중에 하나가 고틱 양식입니다. 더욱더 시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아치의 기술을 가져와서 공간을 최대한 높게 만든 바로 고딕 대성당들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바이킹도 참석을 했어요. 노르망디, 프랑스에 있던 이 바이킹이 십자군 원정을 와서 그 시칠리아의 국가를 만듭니다. 시칠리아? 이탈리아 땅 아니야? 예. 맞는데 시칠리아는 그 십자군 원정할 당시에 아랍인들이 땅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이 땅이 팔레르모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아랍의 그 유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노르망디에 있던 바이킹 로버트 기스가르가 시칠리아에 와서 이미 거기 있었던 이슬람인들을 쫓아내버려요. 갑자기 나타나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깜짝 놀라죠. 싸움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이 해적 같은 놈이 와가지고 땅을 차지해가지고 있는데 발끈해야 되잖아요. 교황청이.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네가 행파를 부려. 그게 아니고요. 교황은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착하다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자귀를 내려줍니다. 자귀. 귀족의 그 지위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되죠. 거기에 시칠리아 팔레르모에 노르만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역사상 가장 그 발전했던 시기가 노르만 왕조 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이제 커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만든 이 노르망 왕조 때 엄청나게 화려한 이제 성당을 만드는데 가보면 진짜 깜짝 놀라죠. 우리가 모자이크 하면은 뭐 이스탄불에 있는 뭐 소피아 대성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모자이크 하면은 비잔틴 양식이다 해서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가보면은 최고로 화려한 모자이크 양식의 그 문화를 만든 거는 시칠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시칠리아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그 중요한 도시들을 보면은 뭐 팔레르모가 있고요. 시라쿠사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고대 도시고 뭐 그리스인들이 만들었었던 곳이고요. 타우로미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타우로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산 위쪽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유럽인들이 이탈리아 기행하면서 맨 마지막 종착지로 삼았던 곳이죠. 바로 옆에 이제 베트남 화산이 있어서 뭐 화산 폭발하는 것도 가끔 보이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 팔레르모가 그 아랍인들의 중심 도시였던 곳인데 거기에 노르만 왕조의 궁전을 만듭니다. 뭐 그럴싸하게 좀 크게 만들어요. 생각보다. 현재 유럽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왕실 거주지이자 시칠리아 왕국의 본거지입니다. 팔라티나 카펠라, 팔라티나 그 성당이죠. 12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콘스탄티노플을 능가하는 이제 황금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한 30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양식이 그 섞여 있어요. 노르만 양식, 그러니까 바이킹 양식이 섞여 있고요. 그 기독교 스타일이 섞여 있고요. 그다음 비잔틴 모자이크 양식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슬람들이 가장 뛰어난 그런 양식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답죠. 이 바이킹은 이제 해양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문화를 다 흡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합쳤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천장을 보면은 이제 이슬람 양식의 그 무카르나스 또는 미카르나스라고 하는데, 이게 동굴 종류석 모습의 종류석 볼트 또는 종류석 장식을 해 놓은 거거든요. 볼트라는 것은 아치가 길게 이어진 거를 볼트라고 하는데, 나무로 저게 화려하게 깎아서 만들었는데 전부 다 8꽃잎에 꽃을 다 올려놨어요. 8꽃잎의 꽃을 무카르나스 장식에 올려놨습니다. 왜 동굴 그 종류석처럼 했냐? 이슬람에 있는 모든 거의 모든 사원에 가면 기도를 하는 그 장소에 그 미흐랍이라는 벽이죠. 벽 위에 저런 그 종류석 그 모양의 그런 장식들을 해놓은 이유는 무하마드가 하라산 동굴에서 일종의 도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동굴이 석회 동굴은 아닙니다. 하라산 동굴이 석회 동굴은 아닌데, 상징적으로 동굴하면 이제 종류석을 상징을 연상이 되기 때문에, 동굴하면 이제 종류석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류석 모양으로 이제 한 거죠. 8개의 꽃잎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동방에서는 이제 그 연꽃, 8개의 연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건 뭐 이집트에서도 옛날부터 뭐 상징이 연꽃이었죠. 파란색 연꽃. 자, 그리고 이탈리아 피사로 가보겠는데요. 이 피사하면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탑인데, 저 피사에 있는 저 대성당과 저 피사의 사탑을 만들기 이전에 그쪽으로 십자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시칠리아에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더라. 선진국이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시칠리아를 가서 팔레르모를 약탈한 다음에 그 전리품으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또 이제 11세기, 12세기에 만들었는데, 저기도 역시 전부 대리석이죠. 전부 대리석입니다. 그 노마네스크 양식을 지었는데 보면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높게 지었냐. 보면 이 사람들은 높게 짓기 위해서 돈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아치를 막 사단으로 쌓았어요. 노마네스크 스타일의 아치를 사단으로 쌓아서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그 사단으로 연속 아치를 쌓은 거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토스카나식 노마네스크 양식이다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그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성당들의 저런 모습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4차 그 십자군 원정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베네치아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뒤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잘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육로로 걸어가고 뭐 이렇게 뱃삭도 없고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건너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나마 유럽 사회에서는 1, 2, 3차 십자군은 조금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도둑대, 거짓대들이 왔다가 이제 갔다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베니스에서 4차 십자군이 가는데 이 프랑스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베네치아한테 요구를 해요. 우리 십자군을 이 중동에 실어 날라주면은 동방무역의 독점권을 주겠어. 네. 동방이 잘 사니까 아주 좋은 물건을 떼다가 팔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우리 좀 실어 날라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괜찮거든요. 근데 조건을 하나 답니다. 조건을. 그 당시에 그 단돌로라고 하는 베네치아 상인의 우두머리 도제가 있었어요. 상인의 우두머리를 도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단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눈이 다 멀어버려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콘스탄티노플 가기 전에 지금의 크로아티아죠. 저기에 자다르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 당시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불렀던 저 지방의 이름이 달마시안이라고 했어요. 달마시안 지역에 자다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해적의 소굴이다. 나 이곳을 반드시 때려잡은 다음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배들이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야채도 공급받아야 되고 물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자다르는 해적들이 있어가지고 이 물건을 실어 나른 배들을 자꾸 습격을 했거든요.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거기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자다르를 일단 함락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가요. 원래는 어디를 가려고 했습니까? 저 북아프리카를 가거나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가서 게임이 안 돼요. 이 십자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 국가 도시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이 터키 이스탄불이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약탈을 합니다. 1204년대 4일 동안 무자비하게 약탈을 하죠. 옛날에 그 약탈을 할 때 5일을 넘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스페인의 그 카를 5세도 로마를 약탈을 했는데 5일 동안 완전히 다 불태우고 아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교황청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어쨌든 그런 전적들이 있는데 같은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을 4일 동안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이제 가져오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비잔틴 제국은 아주 조그마한 소국으로 변하고요. 250년 뒤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1453년도에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가져온 걸로 그 수많은 돈으로 이런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산 마르쿠 성당을 만들었어요. 보면 완전히 비잔틴 스타일이죠. 비잔틴은 뭐냐면 이제 동로마 쪽에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 지역에 있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건물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모자이크도 엄청 많고 일반적인 유럽에 있는 그런 스타일의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궁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지로 만들면은 돈이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죠. 옛날에 한때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기독교의 4대 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만든 성 마가의 유해를 가지고 옵니다. 걸리면 안 되니까 이 돼지
이가 약간 썩은 상태로 있는 돼지를 그 시신이 있는 그 주변을 같이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어쨌든 모시고 와서 저기에 성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썼겠죠. 뭐 물건도 이제 사가고 뭐 이렇게 숙박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도시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동방무역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르쿠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아까 그 시칠리아에 있는 그 성당하고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어떤 여러 성당하고도 비슷한데, 그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모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유명한 그 4마리의 말을 훔쳐오죠. 승리의 말이라고 하는 이 4마리의 말을 훔쳐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것을. 이 청동말은 원래는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밖으로 퍼져나간 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거든요. 이 헬레니즘 시대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청동 작품인데, 그게 비잔티움 제국에 가져다 놓게 되었고, 다시 그거를 이제 베네치아인들이 훔쳐와서 베네치아에 올려놨는데, 승리의 사두 말이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왜 유명하냐? 나중에 나폴레옹이 저거를 훔쳐갔거든요. 네. 1797년도에 나폴레옹이 승리의 말, 승리는 내 거다 해서 이 말 있는 거는 얘가 다 훔쳐갔어요. 뭐 어디 독일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 꼭대기에 있는 그 4마리 말이 끄는 이렇게 마차도 이렇게 훔쳐가고 했었는데, 나중에 다 돌려주죠, 프랑스가. 자, 이것은 1815년도에 나폴레옹이 워터로 전투에서 패하고 대서양의 아주 절의 고도죠. 조그만한 섬, 세인트 헬라나 섬으로 유배를 가자 이제 돌려줍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것은 이제 아직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은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청동이기 때문에 어디 박물관 같은 데 보관을 해놓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모조품을 이제 올려놨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마르쿠 성당이라는 것은 십자군 전리품으로 만든 전리품 전시장이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가져온 거를 많이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갖다 뺏기기도 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 베네치아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 베네치아는 어떻게 생겼을까? 베네치아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 가보면 가장 놀라운 곳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곳이에요. Una mattina mi sono svegliat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Una mattina mi sono svegliato. 병원선, 뭐 쓰레기차, 뭐 야채 파는 버스, 수상버스 다 배로만 다닙니다. 교통수단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엄청나게 많은 기만 민족들이 동해서 서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 훈족이 오지, 그 위에 뭐 게르만, 뭐 고투족이 오지, 그 다음에 마자르가 오지. 그래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 섬으로. 그래서 짐 싸들고 갑니다. 이미 가 있는 사람들한테 나도 왔어요, 나도 왔어요 해서 했던 말이 베니에티암인데, 이게 베네치아입니다. 그 발칸반도에 있는 나무들을 자릅니다. 잘라와서 저기를 박아요. 다 박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하얀석, 대리석만큼 좋은 석회암을 거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베네치아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4차 십자군 이후에 동방 무역에 독점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아주 조그마한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저 베네치아보다 100배, 1000배 넓은 땅덩어리 가진 나라가 함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도 워낙 많고 세상 제국이고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놀랍기도 한 곳이 지금의 베네치아입니다.